자, 여기 봅시다. 시작합시다, 이제. 오늘 저하고 첫 시간이죠, 성훈 씨. 예. 첫 시간이다 보니까 아마 학원에서 수업이 방학 동안 시작한 건 이미 시작해서 진행돼 왔을 텐데, 선생님하고 첫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 시간에 너희들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하시라는 OT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쭉 시작할 거야.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29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이 아니라 뭐야, 방학을 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29, 30, 31 그리고 오늘이 1월 1일이니까 약 4일간 지났는데 4일 동안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2학년이 되셨죠. 예, 좀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워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뭐 고등학생이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고 지나셨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살고 싶었었는데 자기가 어쩌어쩌 목표를 갖고 있었긴 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2학년이 되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과연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심하게는 대학을 가는 게 과연 인생에서 행복일까, 뭐 이런 생각을 슬슬 들기 시작하는 시점. 그러면서 아직 포기하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기엔 뭔가 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마냥 잘 되지도 않아서, 마냥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아서 뭔가 좀 불안하면서 되게 좀 불만이 많은 가득한 시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간단하게 요 얘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부터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정말 2019년 1월 1일 같이 오늘같이 좋은 날, 새해라고 하는 이 날에 왜 딴 데 놀 때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이 순간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냐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선생님 약간 두렵긴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볼게. 여기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 나는 여기 오기 싫었는데, 나는 학원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공부하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 손에 억지로, 엄마가 돈가스 사준다고 그래서, 혹은 엄마가 뭐 잠바 사준다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럼 최소한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뭐 완벽하게 자의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내가 이 학원에 갈 거야, 나는 여기서 수업을 들을 거라고 선택한 건 아닐 수 있어도, 최소한 여러분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협약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약정이 맺어져서 그래요, 내가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오신 거네,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음, 괜히 이 학원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잘하셨어요. 되게 힘든 선택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매번 이 겨울 방학 동안에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학부모님한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매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너무 시간이 많다야. 타임스가 다른 학원에 뭐 최소 한 1.5배, 많게는 한 3배 정도까지도 많더라고. 이게 타임스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학원이 수업하고 있는 분량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자꾸 요구하는 것도 막 14시간 공부하셔라, 아침에 막 7시에 일어나라, 뭐 저녁에 공부 시간 문자 보내라, 이런 것들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로 도달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아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학교를 갈 수만 있다면, 사실 그걸 선택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그리고 되게 말 그대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도 학생들한테 수업을 많이 하고 무작정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었다면 나도 당연히 수험생 생활이 있었지 않겠니? 나도 대학을 나왔단다 얘들아. 되게 아니 저게 어떻게 대학을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나도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선생님이 나왔던 대학교를 들어갈 동안에, 고등학교 생활 동안에, 그리고 재수하는 동안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성적이 올랐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잡아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거를 내가 그곳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준비하였을 때,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는 되게 머리가 똑똑해져 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눈을 뜨니 나는 대학생이 돼 있었고,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관심 있게 찾아봤고 생각했고 고민했고, 그리고 그걸 하고자 하면서 머리 아픈 시간들, 때로는 답답해서 토할 것 같은 날들, 때로는 뭐 정말 분노인데 어떤 특정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들, 막 짜증나 저리 꺼져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실제로 하기도 했고, 예, 그런 생활들을 견디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생활들을 해갈 수 있게끔 해주는 바탕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물론 요즘에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내신이 몇 등급인데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떤 행위를 했더니 어떤 활동을 했더니 그걸로 대학을 갔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 혹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냥 나도 저렇게 운 좋게 혹은 저런 기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올바른 지향점은 아니라는 걸 좀 먼저 인지시켜 드리고, 너희들도 당연히 고등학교 생활 중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냐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곳을 선택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지불하고 많은 걸 얻어내겠다, 나는 조금 희생하고 더 큰 대가를 바라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걸 얻기 위해서 정당한 걸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내겠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학원을 선택하셨던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은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고 혹은 집에서 혼자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공부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공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편한 걸 택하지 않고 그래 까짓 거 내가 마음껏 괴로워 주겠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기만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곳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박수는 좀 그렇고요. 예, 아무튼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희들한테 무엇을 시킬 것이냐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서 이거부터 갑시다. 계획표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필기해드리는 내용은, 판서해드리는 내용은 굳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모든 영상들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긴가민가 한다거나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싶으실 때에는 꼭 가서 한번 구독하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굳이 좋아요를 누르는 얘기까지는 안 할게요. 예.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첫 번째 계획표의 목적부터 얘기합시다. 계획표를 왜 짭니까? 혹은 안 짜고 있는 친구들, 혹은 짜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짭니까? 라고 하시면, 계획표를 일단 첫 번째로 짜고 살고 있을 때와 계획표 상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와 계획표를 짜고 있지 않고 생활하고 있을 때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 우리가 뭐 당연히 수학 학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 얘기할 때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뭐 소위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 혹은 스카이라고 말하고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배상으로 봤을 때 하루에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공부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 성적이 올랐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당연히 참고하겠지. 그리고 그렇게 참고했을 때 너희한테 요구하는 수치가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이건데, 아마 여기서 지금 현재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그걸 해야겠다는 걸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한두 번 시도를 해봤으나 잘 안 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선생님이 말하는 그 시간의 수치에 아직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이 모든 말들은 다 뭐에서 일어나냐면 계획표가 있는 상황에서 오는 후회와 반성들이야. 즉 계획표를 짜고 있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하루를 보람 있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조차 판단이 안 된다는 뜻이야. 즉 너희들이 한번 다시 계획표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전에 계획이 별로 없었을 때의 생활을 상상해봐. 그러면 아침에 8시 또는 9시 일어나도 자기가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던 거에 아마 만족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9시, 10시 늦지막히 일어나서 밥 먹고 나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공부하려면 저녁 좀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어렴풋이 밀어놨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계획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앞에서 세워놨던 계획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불안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거를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지 마시고, 최소한 그럼 난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지? 난 원래 이걸 뭐 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라고 보시면 지금 현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해야 되는지를 상상할 수 있게 돼. 즉 계획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완전히 차별화돼. 따라서 너희들이 단순히 계획표를 지키지 못합니다, 저는 계획표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앞서서 반드시 꼭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거를 짤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점들만 선생님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드릴 것이고,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혹은 개개인의 지금 현재 성적에 따라서 무엇이 좀 더 수정이 돼야 되는지는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얘기해 줄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외적으로 자기가 좀 더 자기의 계획표상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나 혹은 뭐 예진쌤이나 아니면 뭐 송원 원장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우석쌤, 현우쌤들한테 개별 상담 신청을 하셔서 자신의 계획표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수정하는 게 좀 더 자신한테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로 반드시 강조한 게 뭐냐면 기상 시간이야. 특히 방학같이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 각각 개개인 일어나는 시간 파악해 보면 정말 다채로울 거라 예상이 되는데, 선생님이
약간 이게 영상 올려야 되니까 약간 좀 걱정되면서 물어볼게. 이게 사전에 협의된 게 아니니까. 오늘 아침 9시 전에 일어났다 손. 아무도 안 되면 약간 서운할 것 같아. 2명? 야, 이거 좀 여기서부터 많이 벌어야지. 자기가 학교에 다닐 때는 분명히 7시에는 다들 일어났을 거라 생각해. 그지? 근데 이게 방학과 동시에 불과 4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시간들 생각들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 라든가 혹은 자기가 저녁 늦게까지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좀 늦게 일어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고 있는 거지. 근데 아가들아 생각해봐. 하루에 14시간 공부한다는 뜻은 내가 어저께 16시간 공부하고 오늘 3시간밖에 공부하지 않으면 얘는 평균적으로 14시간에 터무니없는 시간이 나와버려. 무슨 상황이 훨씬 더 낫냐면 차라리 하루에 12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 된다고. 이 말 무슨 말이냐 얘기니? 따라서 너희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너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거기에다가 선생님 늦게까지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점점 좋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말 안 좋아. 뭐냐면 재수하거나 반수한 학생들이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새벽 1시부터 5시 사이에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진다 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보통 그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늦게 한 점심 먹을 때쯤 일어나서 그리고 학원이 이제 오후에 하는 학원들을 다니다 보니까 12시쯤 일어나서 학원을 가서 수업 듣고 다시 또 새벽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 시간대 집중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을 보는 시간들인 아침 8시부터 오후 한 4시 사이에서는 얘가 평상시에 뭐 하고 있었을 때냐면 자고 있던가 아니면 그냥 멍한 상태로 있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수능을 보러 가게 되면 이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야. 즉 너희들이 지금 현재 난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실제로 6시에 눈 뜨기 첫 번째로 힘들고 두 번째로 눈을 떴다 하더라도 계속 졸리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억울할 거야. 즉 바이오리듬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부터 그걸 좀 염두해서 공부하는 것들을 길들여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것 쪽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낸다는 거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시간이 아니면 또 공부를 하려 하지 않아. 되게 웃긴 현상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뭐 집에 도착해서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공부하기 좋다라고 가정한다면 되게 웃기게 나도 사람인지라 저녁 10시가 되기 전까지 저녁 11시가 되기 전까지는 그날 쉬는 날이어도 공부를 잘 안 해.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이거 이따 저녁에 10시 하면 끝나는데 라고 생각해서 밀어놓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너희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너희들 마음대로 생활을 임의적으로 바꿔버려서 그래갖고 내가 새벽 12시에 뭐 12시 정도에 아니면 새벽 1시 정도에 공부가 되게 잘 돼요 선생님 이라는 걸 느껴버려서 그때 아니면 공부를 하려 하지 않다던가 아니면은 바이오리듬 자체가 그쪽에 맞춰져 버리기 시작하면 너희들은 얻어내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너희들은 내년 3월이면 다시 또 학교를 가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해. 따라서 방학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임의대로 기상 시간을 틀어버리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조절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래. 그리고 정말 좀 더 독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난 그게 정말 자신 없다고 하면 난 차라리 너희들이 보통 이게 인근에 보시면 뭐 기숙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윈터스쿨이라고 하는 것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침부터 아예 그냥 수업을 잡아서 불러드리는 학원들이 있어. 난 차라리 여기 말고 거기 가라고 말하고 싶어. 그럴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아시겠어? 따라서 뭐 지금 현재 내가 오늘 아침에 10시 넘어서 일어났습니다면은 제발 부탁인데 내일은 꼭 아침에 최소 7시 아무리 늦어도 7시 반 정도에는 눈을 뜨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9시부터는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몸을 옮기려 노력해. 그게 도서실이든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겠다 계획을 잡았던 친구들은 집에 자기 책상이든 아니면 뭐 학원이든 학교든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몸을 옮겨서 아침 9시부터는 반드시 너희가 집중이 안 되도록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만 해. 아시겠어? 그래서 기상 시간 잡아내는 거 첫 번째로 반드시 엄수하시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조금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은데 너희가 고2면 당연히 7시엔 일어나라. 선생님 8시요 이런 거 갖고 자꾸 협상하려 하지 마. 선생님 저는요 8시 반? 뭐 씩 웃으면서 선생님 전 1학년 때 공부를 좀 했으니까 한 9시 반? 이런 거 하지 마. 모든 학생들한테 공평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야. 너희가 최소한 고2가 됐으면 문과든 이과든 할 거 없이 최소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러면 생각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하면서 잠깐 말했던 건데 7시에 일어나고 그냥 무작정 늘어나지 말고
너희가 공부하는 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인데 많은 학생들이 계획표를 한 번 정도 시도해 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 왜냐면 선생님이 상담할 때 대부분 다 계획표 짜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계획표를 짜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7시에 눈 뜨자 말자 한 30분 정도 뭐 씻고 뭐 하고 바로 공부 뭐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는 경우가 덜 있어.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계획표를 처음 짜면서 많이 겪는 시행착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건 개인적 차이가 조금 나타나긴 하지만 선생님이 느꼈었던 바로는 일어나서 30분 만에 모든 걸 다 해치우긴 힘들어. 사실 7시에 눈을 떴다고 아침 알람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눈 뜨는 시간은 7시 30분 정도, 한 1, 2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알람이 끝없이 스누즈를 계속 눌러가며 이놈의 핸드폰을 껐다 뒤집었다 뭐 버튼을 눌렀다가 막 던져버렸다가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7시에 기상이라고 해서 내가 7시에 눈을 팍 뜨고 그리고 갑자기 30분 동안 양치하고 밥 먹고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30분, 7시 30분부터 국어 공부 이렇게 짜놓으면 그건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계획표야. 그래서 아침에는 일어나서 너희들이 좀 잠 깰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아침 식사 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선생님은 그때 가능하면, 이게 사실 선생님도 되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는 뭔가 책을 보거나 이런 것보다 자신이 평상시에 재미에 있었던 걸 좀 찾아보는 게 좋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이러면 되게 고리타분하잖아. 선생님은 네이버 뉴스를 많이 눌러보거든. 그때 물론 그때 일어나진 않지만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그거야. 네이버 뉴스를 찾아보는 건데, 너희들도 뉴스 같은 걸 보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 좀 재미있어 했던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애들이 항의할 수도 모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아침에 잠이 너무 많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웹툰 봐. 그게 나아. 무언가를 읽으면서 무언가를 뭐 감정을 느끼면서 잠이 깨기 시작하는 거지, 잠 깨, 자 이러면서 깨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내가 너무나 그동안 뭐 답답하고 삶이 짜증난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깨는 기간 동안에 한 3, 40분 정도는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서 잠을 좀 깨시고, 그러면서 9시부터는 반드시 공부하는 장소로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열애 없이 전체적으로 반드시 9시부터는 내가 공부를 시작하겠다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는 이거를 좀 더 땡기셔도 선생님이 당연히 좋아하지. 아시겠어? 하지만 늦추진 마셔. 선생님 저는 아침엔 죽어도 공부가 안 되니까 9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늦어도 9시부터는 공부를 시작하시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리고 제일 좋은 추천 장소는 사실 학교야. 제일 좋아 거기가. 왜냐면 강제성이 있잖아. 우리 학생들한테 여기 안 가면 큰일 나라고 느끼는 첫 번째 장소 학교다 보니까, 만약에 오전 자습을 하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가시고, 만약에 자기가 오전 자습을 신청하지 않았다던가 우리 학교는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독서실로 가시던가. 아시겠어? 오케이. 꼭 이거를 장소를 옮겨가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리플레시 시킬 줄 알아야 돼. 가장 안 좋은 상황, 별로 추천되지 않는 상황이 집에 있는 건데, 집에 있을 경우엔 반드시 샤워해. 씻어. 즉 씻지도 않고 잠옷 입은 그 상태 그대로 책상에 앉는다고 해서 너희가 절대 집중되거나 공부가 될 리가 없어. 그래서 만약 자기가 집에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외출하려고 생각했던 복장들로 갈아입던가 아니면 교복을 입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시 한번 리플레시 시키면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이따 이제 공부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쭉 얘기하면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기다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해두시면 뭐냐면, 당일 배웠던 공부들이 있을 거야. 즉 학의 계획을 내가 어디 가서 어느 학원 가서 어딘가 가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학을 하고 있는 계획이 먼저 쭉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날 학을 했었던 것을 당일 공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내가 오늘 배웠던, 즉 오늘 너희들이 10시까지 수학학원에 있다 보면 오늘 집에 가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게 누구랑 관련돼 있어야 되냐면 오늘 배웠던 학원 수업이랑 관련돼 있어야 돼.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일에 완벽하게 다 처리하고 끝내기 좀 힘들 거야. 아마 수학 숙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소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틀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래.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사람의 뇌라는 건 되게 웃기게도 지금 너희가 듣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가장 앞에 했었던 얘기를 잊고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사람의 기억은 1, 20분만 지나도 바로 잊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정보에 혼선이 오기 시작한다. 근데 수학같이 무언가 처음에 정의로 시작하는 학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 건 당연히 다 망가져. 아시니? 따라서 너희들이 오늘 들었던 수업은 반드시 오늘 처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야. 아시니? 이거를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만약에 내가 오늘 수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숙제를 내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선생님 좀 이따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하셔라라는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이 단계를 싹 다 무시하고 숙제로 내줬던 문제들만 풀어서 제출하면 수학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줬던 숙제를 오늘이나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주 수업 듣기 바로 전날에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리고 대부분 다 자기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도 까먹고 뭐 선생님 어떻게 했던 것 같긴 한데 부분적 기억들만 떠올라서 뭐 그때 어떻게 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린다던가 뭐 이 정도면 사실 양반이고 대부분 친구들은 숙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어먹고 그냥 넘겨버려. 그래서 학원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가장 좀 안타까운 학생들의 찡얼거림이 선생님 저 다음 주까지 혹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꼭 제출할게요 라고 자꾸 시간을 연장시키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부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당연히 너희들한테 이번 겨울방학 동안 굉장히 고생을 시킬 건데 이 고생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들의 보상은 너희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 아니야. 따라서 그 성적이 나오게끔 해주는 가장 첫 번째 조언은 오늘 수업 들었던 거 반드시 오늘 아래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포함해서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어? 이거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면서 계획표를 짰는데 선생님 저는요 다른 친구들보다 뭐 자기 주변에 봤었던 공부 잘하는 친구들보다 수학이 좀 더 못해요 아니면 국어를 좀 더 못해요 아니면 수학을 좀 더 잘해요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저는 어떤 걸 어떻게 조절하는 게 더 좋습니까? 라는 걸 궁금하시면 이 앞에 로비에 보시면 상담 신청서 있을 거야. 상담 신청서는 단순히 수학적으로 궁금한 질문들만 상담하셔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저런 너희들이 학습에 관련돼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상담해 주는 것들이니까 너희가 선생님들 비어있는 혹은 너희가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시간대를 확인하시고 그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합니다라는 것을 예진쌤한테 제출하시고 혹은 바로 예진쌤과 같이 출근 안 하는 날은 선생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갖고 오시면 아니면 상담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한테 바로 갖다 드리시면 선생님이 그때 시간을 확인하시고 너희들 상담을 잡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목적이다. 난 계획표가 목적이다. 아니면 난 계획표는 짰는데 자꾸 안 지키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하고 몇 가지 내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뭐 대표적인 게 제가 오늘 뭐 새벽 1시까지 공부할 계획인데 제가 새벽 1시에 이거를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 선생님한테 약속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새벽 1시에 사진으로 제 도서실에서 공부하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핸드폰을 보내도 괜찮아요? 만약에 안 보내면 선생님한테 커피 사주세요. 뭐 커피를 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기를 해. 너희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들 와서 하셔도 괜찮고 그런 걸 스스로 너희가 강요에 의해서 혹은 강조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남들이 관리하거나 감시하거나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너희 스스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선생님이나 혹은 다른 선생님에도 상관없어. 꼭 굳이 나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이 더 좋다면 그 선생님한테 먼저 가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학생들이 되시기 바래. 그래갖고 상담을 신청하셔서 그 외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지? 자, 두 번째 얘기는 요 내용이 선생님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너희들한테 꼭 좀 지켜달라고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와 두 번째 숙제 제출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계획표랑 좀 연관시켜 드릴게. 자, 첫 번째는 너희들이 듣고 있는 이 프리뷰 수업의 특징을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프리뷰 수업 뭐 한 번 들었나? 저번 주 토요일 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많이 언제 들었니? 한 번 들었지?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한 번 들었으면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도 영상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반드시 정의하고 증명하고 애들한테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그 내용에 멈추지 마시고 이것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 풀이까지 같이 곁들여서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라는 게 선생님이 그 부탁이었었는데 뭐 선생님도 영상 올라온 거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그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프리뷰 수업은 무엇이냐면 모든 수학적 내용을 너희가 보게 되는 그 개념서라고 하는 책들 에 적혀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이 실려 있는 책들이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막 쪼잘쪼잘 써 있는 책들이야. 그 책들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반드시 증명해드리고 정의를 확인시켜드리고 성질에서 짚어드려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방학 동안에 수업 진행이 되는 것은 이 프리뷰 수업은 다 이 개념에 대한 얘기가 주되게 나올 거야. 그러면서 플러스로 문제가 같이 나오게 돼.
자,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개념서 읽어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수학의 정석이나 개념 원리나 아니면은 뭐 수학 콤마 뭐지 순마쿠 나우데 순마쿠 나우데 아니면 뭐 수학의 바이블 선생님 지금 말하고 있는 책들 내용 제목이 다 개념서의 내용인데 이 개념서를 문제풀이용으로 쓰지 않고 자기가 그 앞에 써져 있는 글씨를 한번 차분히 읽어본 적이 있다. 이게 되게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수학책은 정말 특히 더욱더 사자말자 어디부터 바로 피냐면 문제 1번부터 바로 펴. 앞에 뭐가 써 있든. 정말 희한한 현상이야. 뭐 국어나 아니면 영어나 이런 거는 읽어본다고 애들이 그 지문이란 걸 읽어보면서 혹은 책에 글씨가 막 써져 있어 글씨밖에 없으니까 글씨를 읽어보는데 수학책은 글씨 대부분을 안 읽고 패스해버려. 그리고 바로 1번 문제를 착 보려고 해. 안 되면 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어디를 보냐면 답지를 봐버려. 답지를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면서 넘어가 버린다고. 이러한 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점수의 한계가 반드시 와.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의 되게 나쁜 결과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왔을 때 되게 어이없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 이게 참 묘한 현상이야. 즉 이렇게 공부해서는 수능을 절대 볼 수가 없어. 어떤 특정 파트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풀고 그 문제들만 반복해서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지나가면 넘어가면 잊어버린다. 이런 방식으로는 수학이 접근이 정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서를 사게 되면 제발 당부하건대 이걸 읽어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아무래도 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렵고 딱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거를 좀 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읽어드리는 게 바로 개념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그런데 한번 읽어줬다고 해서 너희한테 이걸 한번 알려드렸다고 해서 너희가 알게 된 건 아니야. 이거 착각하지 마. 자기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와 난 이걸 알게 되었다는 정말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 너희가 이걸 알게 되려 했을 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추천해드리는 방식이 뭐냐면 수업 일단 열심히 들으시고 첫 번째로 괜히 사전에 뭐 예습 같은 거 해오지 마. 프리뷰 수업은. 아시겠어? 굳이 구를 필요 없어. 예습하는 게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야. 여기선. 아시겠니? 그래서 수업을 그냥 열심히 듣는 게 첫 번째야.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당일날 특히 이 개념 부분 바로 당일이야. 즉 오늘 10시 넘어서 반드시 집에 가서 개념서를 읽어. 개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순마클라우드, 뭐 개념 원리 어떤 거로 상관없어. 다 좋은 책이야. 아시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개개인적으로 혼자서 그냥 보고 있는 개념서 아무거나 한 권을 반드시 읽어. 한 번 읽은 것보다 선생님은 개념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읽는 걸 추천드려. 되게 웃기게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한 번 봤던 것보다 2번 보는 게 분명히 새로운 내용이 더 보여. 어저께 1월 1일이라고 갑자기 TV에서 뜬금없이 저거 하더라고. 인터스텔라. 선생님이 조금 이따 아마 그 얘기 잠깐 할지도 모르겠는데 인터스텔라 선생님이 그래갖고 어저께 또 봤어. 새벽 3시인가 4시에 한 5번째 보는 거거든. 5번째 보니까 또 보여. 정말 묘하더라. 나 4번째까지 봤을 때 내가 인터스텔라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5번째 보니까 또 새로운 장면이 또 보이더라고. 아, 저 장면이 저래서 들어왔구나. 수학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2번 정도 읽는 것보다 분명히 3번, 4번 읽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건데 일단 너희들한테 처음 보자마자 10번 읽어 이러면 또 질려가지고 안 할 테니까 반드시 2번 정도는 정독해. 처음부터 끝까지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빼지 마시고 또박또박 읽는 습관을 반드시 가셔야 돼. 그리고 마무리로 개념서 2번 정도까지 읽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하시면 필기된 것과 수업 시간에 필기된 내용과 너희가 개념서를 읽어서 봤던 내용 중에 분명히 일치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야. 그거를 정리해.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야. 아시겠어? 자, 근데 이 정리를 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냐면 이거를 그냥 옮겨 적는 건 정리가 아니야. 옮겨 적다가 아니라 이 정리를 할 땐 말이야. 마치 마음가짐이 너희가 나여야 해. 너희가 너희들 후배들한테 너희 동생들한테 혹은 뭐 너희 학교의 1학년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갖고 정리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적혀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적는 것이 아니라 너희 머릿속에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동생한테 한번 가르쳐 봐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끔 선생님이 학생이고 선생님이 선생님인 경우가 있어. 약간 변태같죠? 이중인격으로 이렇게 딱 분리해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래서 얘가 얘한테 질문도 해보고 얘가 얘한테 대답도 해봐. 선생님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혼자 약간 사이코 같은 표정 쳐다보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걸 해보셔야 돼. 즉 너희가 누군가한테 가르칠 만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알게 된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신감이 갖게 돼야 아 내가 이 내용을 이해했다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스스로 그걸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 너희가 스스로 막 정리하고 있다가
근데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외워 라고 만약에 대답이 나오게 되면 넌 아직 그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럴 때는 개념이라도 반드시 질문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니? 그걸 다시 한번 책을 찾아보고 필기를 다시 봐도 아무래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반드시 선생님들 통해서 질문해서 내가 이 개념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돼.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해. 아시겠어? 그래서 꼭 정리할 때는 본인 스스로 본인이 설명을 꼭 할 수 있도록 정리하시기 바래. 자, 두 번째로는 자, 그렇게 하고 이론 정리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은 이론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풀이에 적용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문제풀이인데, 그래서 너희가 받으신 교재를 보시면 두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수원이 두 권, 수투가 두 권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책 제목의 이름은 뭐였지? 뭐 기깔나게 적어놨던데? 올바른 수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일 것이고, 그리고 이 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쌍으로 올바른 개념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거야. 그러면 올바른 개념의 연습이 바로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 문제를 쭉 실어놓은 건데, 이 문제 풀이할 때는 처음에 어떠한 순서를 하시냐면 처음에 푸실 때, 맨 처음 푸실 때에는 반드시 답지를 버리시고 답지 보지 마시고 그냥 풀어. 순서대로. 근데 그냥 풀다 보면 너희가 중간중간마다 당연히 모르겠다 혹은 이거 못 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만약에 내가 10문제를 풀었는데 10문제가 다 모를 수도 있고 내가 10문제를 풀었는데 그중에서 한두 문제만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그 상황은 어쨌든 말이야,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별표 처리를 해. 내가 모르겠다 그냥. 답지 보고 해석하거나 중간에 막 풀고 했다 중간에 갑자기 답지 보고 아 그랬구나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1번 모르겠으면 그냥 별표 치고 넘어가고 2번 풀고 2번도 모르겠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고 3번 풀고 3번도 모르겠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 버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별표 쳐도 괜찮으니까 그냥 모르겠으면 답지 보지 마시고 별표 풀어. 별표 쳐버려. 아시겠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를 그냥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빠답을 보셔. 이름 알아들으려나? 빠답 뭔지 알지? 뭐야? 답만 적혀있는 데 있잖아. 혹은 교재에 따라서는 빠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개념이어서 이거 봤더니 선생님이 어저께 보니까 빠답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없나? 에이, 이건 또 없네. 다른 책에 있었구나. 빠답이 만약에 없다면 답만 확인해. 그 위에 써 있는, 밑에 있는 풀이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있는 답만 보면서 빠르게 채점을 하시는데, 채점하시면 세 가지의 결과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야. 당연히 맞은 거, 별표 쳐져 있는 문제 당연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맞은 문제 나올 것이고, 세 번째로 틀린 문제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빠답 보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풀어. 그럼 다시 풀게 되면 누구를 다시 풀 거냐면 맞은 거 다시 푸는 친구들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틀린 거 다시 풀겠지. 그러면 틀린 걸 다시 풀었더니 자신이 계산을 실수해서 아니면 문제를 순간 잘못 봐서 뭐 문제의 단어 같은 거 뭐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긴 걸 골랐다던가, 긴 걸 고르라고 했는데 뭐 아닌 거 골랐다던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나온 실수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이 짝대기 표시를 세모 표시로 바꿔. 여기까지 아시겠어? 근데 다시 풀었는데도,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풀었는데도 계속 틀려. 아니면 다시 풀려고 봤더니 모르겠어. 뭐야, 답이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 답 아니었어. 어떻게 풀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 그럴 때는 얘를 별표로 바꿔. 아시겠어? 그러면 다시 풀 때까지의 결과는 어떤 상태일 거냐면, 다시 풀고 난 상태 결과는 맞은 문제 있을 것이고, 원래 별표가 쳐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서 맞춤 문제로 바꾼 게 있을 것이고, 오케이? 그리고 틀린 문제였었는데 별표로 바꾼 게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너희들이 여기까지 했을 때 모르는 문제를 잡아낸 건 바로 얘네 둘이지. 자, 처음 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문제가 실려있는 문제집에서 첫 문제를 풀었더니 첫 문제를 다 맞으면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 기분은 살짝 좋을지 모르겠는데 너는 그 시간 동안에 하지 않아도 될 걸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쉽게. 너희가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이 있어. 그래갖고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을 불러서 야 잠깐 네 문제집 좀 줘봐 라고 네가 그걸 푼 거야. 겁내 잘 풀릴걸 아마? 덧셈 뺄셈 이런 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럼 거기 있는 첫 문제 다 맞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 아마 풀다가 느끼고 한 두세 문제 풀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상상하는 건 내가 100문제 풀었으면 100문제를 다 맞고 선생님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고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을 거인데, 그건 좋은 공부가 아니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공부인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너희가 틀린 문제들, 모르는 문제들 많이 잡아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네가 부족하거나 네가 굉장히 뭐 멍청하거나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갈무리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걸 정말 정성스럽게 풀 수 있도록 해.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삼 번 맞지? 자, 세 번째는 이 별표 쳐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할 거야. 자, 별표 쳐진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이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답지를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지. 그리고 별로 추천하지 않는 방법인데 무시할 수도 있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무시하면 그냥 그 상태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무시하면 내가 앞에서 보낸 모든 시간들이 다 뭐야? 의미가 없는 시간이 돼버려.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 뭐 뭔지 알겠어? 따라서 이건 당연히 하지 마시고, 무시하자 이건 하지 마시고, 둘 중 하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학생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자기가 이렇게 쭉 해봤더니 별표가 되게 많은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부를 별로 못하는 친구들, 수학에 별로 자신 없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이 말 꼭 명심해. 난 네가 별표가 정말 많이 쳐져 있으면 많이 쳐져 있을수록 내가 많은 걸 해줄 수 있다, 혹은 얘가 이 학원을 다녔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매번 선생님이 뭐 시험 대비를 한다던가 아니면 매번 학생들 질문을 받다 보면 선생님을 굳이 찾아오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별표가 몇 개 없는 친구들이야. 아니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찾아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당부하시거든. 우리 애를 많이 신경 써주세요. 선생님 정말 단언컨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난 이 중에 그 누구 한 명이라도 특별히 예쁘지 않아. 미안해. 특별히 미워하지도 않고 특별히 예쁘지도 않아. 솔직히 선생님 눈에 봤을 때 누가 하나가 눈에 되게 특별히 이쁘지가 않아. 이게 누구 이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 그리고 좀 약간 독하게 얘기하면 그래.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쁘지 않냐라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어. 왜 굳이 학원을 다니지? 내가 학원 하고 있으면서.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왜 굳이 학원을 다니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어. 따라서 너희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라는 것은 그다지 나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아니야. 오히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학원이 다니는 게 타당해 보이고, 그래서 그 친구들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매번 그 친구한테 질문 좀 해라고 얘기하면 그럼 애들이 더더욱더 나를 보면 무서워해. 그렇게 무섭게 생겼더라. 사실 나도 보니까 좀 무섭게 생기긴 했더라.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내 얼굴을 카메라로 처음 보고 와, 애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거나 때리진 않으니까 절대 뭐 문 적도 있어. 지금 성우가 물었잖아 뭐 이런 표정으로 스치 웃는데 문 적도 있긴 해. 아무튼 죽이거나 뭐 해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이 많으면 질문 많은 대로 찾아오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공부 잘하는 애들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어. 당연히 그 친구들 모르는 것도 있으면 다 그냥 부담 없이 찾아오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답지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 답지를 보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전혀 필요 없는 능력은 아닌데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얘네들은 같이 공존하는 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 무조건 선생님만 찾아가서도 안 돼 사실. 그럼 또 자기 혼자 생각하는 힘을 되게 많이 잃어. 양쪽의 방법을 너희가 적절히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답지만 본다던가 무조건 선생님한테 질문만 한다던가가 아니라 반드시 양쪽을 겸할 수 있도록 하셔. 아시겠니? 즉 한쪽에만 치우쳐서 나는 답지 보고 다 이해했으니까 괜찮아요 라든가 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아니면 공부 안 할 거야 라든가 이런 양쪽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질문과 답지를 보는 것도 같이 하시되 내가 여기서 하나 준비할 게 있어. 답지는 네가 언제 어디서도 어떻게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녁 10시 끝나고 집에 가서 도서실 가서 하시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든 상관없는데 질문하는 건 되게 제약적이야. 누가 있어야 돼?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래서 학원이나 학교나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계획표상 이날은 질문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만 해.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너희가 저녁에 10시 넘어서 11시에 12시에 공부하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질문할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때 질문 생긴 건데 어떻게 하지? 선생님한테 전화할까? 뭐 이런 생각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너희가 계획표를 짤 때 나는 이 시간에 질문할 거야 라는 시간을 반드시 잡아놔. 즉 학원에 수업만 들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난 이 시간에는 질문하러 학원을 와야겠다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래서 계획표 짤 때 선생님이 유독 챙겨보는 게 뭐냐면 얘가 학원에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냥 수업만 듣기 위해서 학원 계획표 짜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은 반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질문할 시간들을 같이 포함해서 짜고 있는가 고민하니까 너희들도 계획표 짤 때 참고하시면서 짜시기 바래. 아시겠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럼 내가 한번 풀어봤고 모르는 것도 고쳤고 질문도 했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뭐 숙제 제출도 하고 검사를 다 맡았는데 숙제 제출할 때 절대 미루지 마시고 이 다음에 사실 너희가 스스로 공부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수학은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들을 이 다음에도 선생님이 이제 컨트롤하면서 이 다음에 뭐 테스트를 본다던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너희들 지도해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테스트를 보면서 얘들이 예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학원을 다니지 않는 과목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언젠간 여기도 끊을 수 있잖아. 그럼 그때 너희 스스로 뭘 반드시 해보냐면 일주일 또는 2주일 정도 지난 후에 반드시 그 전주에 혹은 전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아시겠니? 그냥 한번 배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본다던가 아니면 예전에 꺼내서 자기가 별표 쳐놨던 문제만 다시 한번 쭉 풀어본다던가 라는 식의 방법을 통해서 한 1주 또는 2주 정도 지나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래. 아시겠어? 이걸 학원에서는 테스트를 보면서 너희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거야. 아시겠어? 그래서 테스트 공지를 좀 하자면 우리가 단원이 끝날 때마다는 너희들이 예전에 배웠었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2월 28일 날 자, 단원이 끝나는 게 전체적이 다 끝나는 게 2월 28일이잖아, 겨울방학이. 그럼 2월 28일 날은 전체적으로 분반 테스트를 보면서 너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봤었던 거, 공부했었던 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 볼 테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 그 모든 거 다 해서 제발 부탁이고 당부하건데 제발 부탁인데 제출기한 넘기지 마. 언제까지 해와 라는 것이 처음에 선생님들이 말해주게 되면 그 시간 절대 넘겨 살려지 마. 즉 오늘 숙제가 나가면 오늘 저녁부터 반드시 공부하기 시작하고 숙제하기 시작하시고 그걸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이것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잘 따라오시게 되면 선생님이 정말 자신 있게 말하는데 뭐 1년만 지켜보세요, 2년만 지켜보세요, 아니면 수능 때 봅시다 이딴 말 할 필요 없어. 그냥 너희는 바로 3월 달부터 성적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야. 꼭 선생님 말 명심해. 너희들이 이번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곳에 다니겠다 혹은 난 어떻게 공부하겠다 나는 생각하고 여기 왔을 거라 선생님 분명히 첫 번째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 정말 굳은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그 굳은 각오를 실행하는 것은 정말 간단해. 그냥 다 오늘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내일 아침에 일어날 시간 하나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뭘 해야 한다는 걸 인지했으면 그걸 그냥 오늘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당장.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 보내면 너희 3월달에 너희 원하는 성적 반드시 나와. 아무리 늦어도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뭐 난 머리가 나쁘네, 나는 시작이 어쩌네 이런 거 다 떠나서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아시겠니? 그러니까 잘 따라오고 정말 각오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모든 걸 통과해서 선생님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할게. 세 번째지. 이건 너희들보다 너희 선배들한테 꼭 중요한 얘기인데 너희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생각하기 바래. 앞으로 2년 동안 더 공부하실 거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게 2년을 끝날지 3년을 갈지 4년을 갈지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인의 원하는 결과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 스스로 세뇌시켜. 뭘 세뇌시켜야 되냐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나는 할 거다.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리고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질 때마다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불행해지고 불안해져. 정말 재밌게도 매년 고3 학생들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체대가 꿈이었다. 미대가 꿈이었다. 아니면 나는 공부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원래 대학을 가고 싶지 않았다. 라는 애들이 매년 생겨. 그래놓고 완벽하게 포기도 못해. 매년 그냥 희망 고문 안에서 살고 있어.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 자신이 할 자신감도 없고 왜냐면 한 번도 시도해본 적도 없고 시도도 어설프겠다가 괜히 쓰러지니까.
즉 너희가 아직까지 희망이 있고 너희가 아직까지 할 만한 이유는 너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너희도 이 상태에서 1년만 더 지나버리게 되면 정말 절박한 마지막 기회 앞에 서 있게 될 거고, 거기서 5, 6개월만 더 지나게 되면 너희들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려. 난 이게 교육의 가장 나쁜 결과라고 생각해. 애들한테 자존감은 다 깎아놓고 결과는 개떡이고, 얘네들이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누군가에게 눈도 못 마주치고 사는 사람들이 될까봐 그게 정말로 안타까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세를 바로 잡으려 하시고, 졸릴 때는 자꾸 픽픽 쓰러져 눕지 마시고 가서 세수도 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시고, 그리고 웃옷도 좀 벗고, 그러면서 할 거야, 해야 해, 해낼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야지, 이거를 타인을 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미신을 믿으면서 부적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잘못 착각하지 마. 아시겠어? 이건 전체적으로 너희가 했던 노력에서 오는 자신감이어야 해. 따라서 이 믿음이 확신이 되려면 너희가 이번 겨울방학 절대 허투루 보내서 안 되고, 너희가 날마다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니까 계획표 철저하게 짜시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 겨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지? 그리고 거기서 난 도움을 주려 해. 뭐라고 도움을 줄 거냐면, 혹시나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있을까 봐 혹은 감시자가 필요할까 봐 공부 시간 문자로 보내라는 얘기 하는 거야. 선생님이 상담 때 한 번씩 다 하긴 했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정식적으로 실행한다. 딱 어저께 승현이하고 민서 2명의 학생이 선생님한테 공부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부 시간을 오늘 저녁부터 의무적으로 보내기 바라며, 저녁 몇 시여도 상관없어.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뭐 상관없고, 선생님 여기다 좀 추가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전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하는 건 자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공부 시간을 아침에 보낸 친구도 있었어.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새벽 6시에 꼭 자기가 그 전날 몇 시간 공부했는지를 확인차 보내는 친구도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선생님이 어떠한 방법을 강요하진 않을게. 오늘 저녁에 공부하기 자기 전에 공부 시간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공부 시간을 보내시던지,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선생님한테 공부 시간 문자를 보내시고, 14시간 공부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주는 기준이지, 너희들한테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뭐 개새끼, 소새끼, 나쁜 새끼, 어떤 새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혼내려는 목적이 아니니까 너희가 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만약에 선생님한테 공부 시간 보내는 게 창피하면 공부 더 하고 보내. 아시겠어? 어떤 친구들 같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 자기가 공부 시간 문자를 보내려 하다 보니까 13시간 반인 거야. 근데 30분만 더 보내면 선생님이 말하는 14시간이 되니까 얘가 한 번 보냈다가 누웠는데 그게 자꾸 신경이 쓰였던 거야. 뭔가 30분 더 공부하고 자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찜찜한데? 그래서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30분 채우고 잤던 친구도 있었어. 선생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그게 의미 있는 거야. 그런 결과가 의미 있는 거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의미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꼭 너희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계획표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너희가 원하는 결과 받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래. 아시겠죠? 여기까지 OT 하시고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삼각함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